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고미디어 감독 김비디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간단한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서 또 다른 분이 요청해 주신 카메라 리뷰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바로 GH7과 FX30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근데 제가 FX30은 별도의 영상을 따로 만든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GH7만 먼저 다뤄보고 소니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바디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GH7을 저희가 2대를 구입을 했지만 결국엔 GH7도 팔았습니다. 이제 거기에 또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GH7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파나소닉을 과거에 제가 비판했던 적이 있고 과거에 제가 비추를 했던 적이 있어요. 모든 파나소닉을 다 비추한 건 아니고요. 2세대 바디인 S5 마크2 그리고 S5 마크2 X 이 두 바디를 저는 비추를 했습니다. 거기에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센서니까 S9도 포함일 수 있겠죠. 우선적으로 GH7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이 두 2세대 바디들을 제가 왜 비추를 했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제가 그 두 2세대 바디들을 비추하는 이유 두 가지, 바디가 두 개라서 두 가지 이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변해버린 색감입니다. 여러분들은 파나소닉 하면 어떤 점들이 떠오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던 다양한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감독님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양한 인디 필름들을 만들었던 그런 바디들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더군다나 그런 분들이 제작했던 영상들 중에서 유명했던 영상들을 보시면은 색감이 대체로 누가 봐도 파나소닉 바디를 썼구나 싶은 그런 색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그것을 이제 뭐랄까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파스텔 톤 색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수년의 시간 동안 다양한 감독님들이 파나소닉 바디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만들었는 작품들에서 선보인 색감들이 쌓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파나소닉 바디를 쓰면 이런 색감이 나오는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가 완성이 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그런 이미지 퀄리티와 그런 색감에 굉장한 팬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파나소닉의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 그 색감은 기본으로 장착을 하고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캐논을 하면은 정형화되어 있는 그 예쁜 뭔가 방송국에서 딱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피부톤을 볼 수가 있고, 소니 같은 경우는 약간 물이 빠져 있지만 다크하고 그리디한 느낌으로 그레이딩을 해주면은 굉장히 시네마틱하고 멋있게 나오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처럼 파나소닉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바로 그런 파스텔 톤의 색감인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리 색감이 좋았어도 지난 파나소닉 바디들은 사실 오토포커스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거는 모두가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상 좋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포장이잖아요. 사실상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토포커스만 좋아지면 되는데 왜 오토포커스를 넣어주지 않을까, 왜 더 업그레이드해서 출시를 하지 않을까, 항상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기대치를 점점 더 가지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시했던 바디가 바로 S5 마크2였죠. 파나소닉 바디 최초로 AFC가 굉장히 잘 되는 바디다라고 애초에 홍보를 하면서 시작했던 바디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시했던 바디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캐논의 RF2405 f2.8 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대치가 이만큼 있고 사람들이 바래왔던 것들이 이만큼 있다면은 만약에 거기에서 약간만이라도 틀어지게 제품이 나오거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방향으로 출시를 하면은 이 기대치가 높은 만큼 비례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실망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S5 마크2와 S5 마크2 X 그 두 바디들이 기존 유저들 뿐만 아니라 새로 유입할 수도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나 싶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파나소닉의 색감이 변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람인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현장에서 써보고 제가 다빈치에서 그레이딩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예전이랑 색감이 달라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상세히 계속 막 봐가면서 맞추고 하면은 예전처럼 만들 수야 있겠죠.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처럼 아예 전문적으로 그렇게 컬러 그레이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영상을 막 1년에 막 400편씩 만들고 직업으로서 프로페셔널하게 영상을 하시는 분들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컨슈머들, 그리고 어쨌든 일반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바디를 꺼내서 찍자마자 잘 나오는 그런 것을 기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S5 마크 2와 S5 마크 2 X 같은 경우는 기대치를 그렇게 높여놨던 것에 반해서 색감이 생각보다 너무 바뀌어서 출시를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그 많은 분들에는 저 또한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AF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AFC가 많이 발전을 했고 되게 좋아진 거는 당연히 팩트고 그거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캐논보다 이젠 나아졌다라든지 아니면 뭐 소니에 뭐 근접해졌다 이런 것들은요,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솔직히 캐논이랑 정말 잘 쳐준다면 비슷비슷한 정도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특성은 좀 많이 다릅니다. 특성은 많이 다르지만 아무튼 그나마 좀 비슷해진 느낌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이 후한 평가를 줬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그러면은 어쨌든 업그레이드가 된 건데 왜 이거를 이제 실망한 포인트로 잡았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이거는 첫 번째로 얘기를 했던 그 색감이 여기에서 또 등장을 합니다. 색감을 포기하고 AF를 넣었을 정도니까 그 AF가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라는 기대치가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저는 파나소닉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를 포기할 정도로 AF가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은 그것까진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최소한 포기를 하더라도 뭐 2차, 3차적으로 잘했던 것들 중 한 가지나 두 가지를 포기를 하고 AF를 얻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바랬지 파나소닉이 유명해지고 핫해질 수 있었던 가장 그 근본적인 이제 스펙을 포기를 하고 얻었는 AF 스펙이 생각보다 저의 기대에는 못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이유에서 기존 파나소닉을 떠올렸던 분들 중에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GH5라든지 아니면 S5, S1 뭐 그런 바디들에 있었던 그런 색감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AF만 좋아졌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그 바디를 구입을 하면은 100% 실망할 게 뻔하니까 사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중고가 방어가 되게 안 되는 편에 속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새 바디를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추후에 중고로 판매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비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왜 2세대 바디들을 비추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제가 그에 반해서 왜 GH7 같은 경우는 제 돈을 주고 직접 살 정도로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어떤 건지 또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이제 지겹도록 얘기를 했죠. 바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색감, 이제 기존에 있었던 1세대 바디들의 그런 색감을 많이 유지한 채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이 사실 기존의 파스텔 톤 타입의 그런 컬러를 완벽하게 재현을 할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은 그거는 아니긴 해요. 그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다빈치든 파이널 컷이든 적당히 만져준다면은 기존의 그런 감성을 살릴 수 있을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5 마크 2와 S5 마크 2 X에서 느꼈던 실망감에 비례해서 또다시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오히려 그 두 바디에서 실망을 했던 덕분에 GH7이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게 느껴지기도 했고 직접 써봤을 때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저는 구입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색감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 채로 오토포커스 또한 좋아졌기 때문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하다시피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던 것은 기존의 파스텔 톤의 그 색감을 유지한 채로 오토포커스가 좋아진 그런 바디를 기대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GH7을 썼을 때의 그 만족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컸습니다. 뭐 사실 파나소닉에 바디를 잘 만드냐라고 묻는다면은 누가 과연 그것을 부정할 수 있겠어요. 바디 너무너무 잘 만들죠. 심지어 제가 아무리 S5 마크 2와 S5 마크 2 X를 비추를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그 제 감독님이랑 같이 이제 한겨울 중에 완전히 막 영하 20도 막 이렇게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야외에 캠핑을 갔을 때 항상 저희는 잘 때 바깥에다가 이제 별이든 하늘이 막 이게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타임랩스를 세팅을 해놓고 자거든요. 그런데 캐논의 R5 마크 2 그리고 소니의 알파 1 이런 바디들이 사실 겨울에는 배터리가 굉장히 취약했어요. 밖에 세팅을 해둬도 30분을 못 버텼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그 한파에도 전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준 것은 파나소닉
S5 마크 2였어요. 저도 굉장히 놀랐고요. 그거를 보고 얘네들이 방진방적으로 유명한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안정성 하나만큼은 진짜 최강이긴 하구나라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어떠냐라고 묻는다면은 색감을 기대할 거면 사지 마라, 하지만 안정적인 걸 원하면 사라 라고 이렇게 추천해 줄 정도로 굉장히 인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바디에 있는 버튼 레이아웃이라든지 이제 메뉴 세팅이라든지 등등등 사용감에 있어서는 사실상 일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파나소닉이기 때문에 색감이 유지된 채로 오토포커스가 좋아진 GH7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느껴진 만족감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인터뷰 촬영이든 아니면 간단한 뭐 유튜브든 뭐 저희 개인 취미 촬영이든 등등 그런 상황에서는 뭐 마포여도 상관은 없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입을 하고 사용을 한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서 저는 GH7을 방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올린 RF2405 F2008 리뷰에서도 이것과 동일한 레파토리로 리뷰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걸 얘기할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왜 GH7을 마음에 듦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출을 했는지 몇 가지 이유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역시나 색감입니다. 아무리 이제 유지가 된 채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변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기존의 그 느낌을 내려면요, S5와 S1 아니면 GH5 그런 바디들을 사용을 해야지만 그 감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참 슬프면서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때의 그 추억과 그때의 그 느낌을 얻고 싶고 그 느낌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싶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GH7이 나쁘지 않은데 하고 시작을 했다가도 이 부분에서는 아쉽긴 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흐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바로 마포 센서였다 보니까 그 센서의 물리적인 크기는 사실 극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조도에서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뭐 사실 누가 마포 센서의 그런 바디들을 이제 저조도에서 쓰겠냐라고 하더라도 이제 GH5S 같은 바디들은 사실 저조도도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뭐 GH7을 구매를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저조도가 어느 정도 안 좋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구입을 했지만, 이제 사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소니를 써보셨다라면은 이제 듀얼 베이스라든지 그런 거에 좀 익숙해져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FX3를 거의 달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저조도가 안 좋은 바디를 사용을 할 때는 그냥 마냥 답답하게밖에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이제 시대가 너무 발전을 하고 수많은 이제 업체들이 경쟁을 하면서 스펙들을 막 넣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타사에서 뭔가를 잘하는 것을 경험을 한 이후에 제가 좋아하는 바디를 딱 쓰더라도 그 타사를 썼을 때 그 경험으로 인해서 생겼는 기대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은 자연스럽게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니 유저인 저로서는 그 저조도를 도저히 이제 극복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세 번째 역시 센서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무래도 마포 센서라는 것 자체가 풀프레임과 비교를 했을 때 너무너무 작은 센서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는 영화나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만드는 이제 영상들을 보시면은 배경이 전부 다 포커스에 들어있는 굉장히 깊은 그런 심도를 보여주는 화면들이 되게 많았는데, 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력도 발전하고 센서의 크기도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보니까 요즘 여러분들 넷플릭스든 아니면 뭐 영화 새로 개봉하는 거든 뭐 다양한 OTT 드라마에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은 화면에 배경 흐림 없는 화면 거의 없어요. 이게 이제 추세 자체가 그런 식으로 흐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쨌든 시대의 흐름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이제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로서 마포 센서가 주는 깊은 심도 같은 경우는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GH7을 이용해서 만들었는 영상들이 별로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절대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영상들을 잘 만들 수가 있고 뭐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언제나 얘기를 했다시피 뭐 카메라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그걸 이용해서 촬영하는 사람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저희가 살아가야 할 세상과 그리고 지금의 추세와 그리고 저희가 봐왔던 다양한 그런 매체들에서 만들어낸 영상물들을 보고 자라온 저희에게 있어서는 사실 GH7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 카메라냐, 아니면은 과연 내가 기대를 했던 것이 뭐 요만큼 있더라도 거기에 충분히 부응하고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카메라냐라고 물었다면은 안타깝게도 그러지는 못한다라는 답변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GH7을 판매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왜 파나소닉 바디들 중에서 이제 2세대 바디 S5 마크 2와 S5 마크 2 X를 비추천을 했는데 그것에 반해 GH7은 또 제 돈을 주고 구입을 한 이후에 또 잘 사용을 하다가 방출했는 데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그 스토리에서 어떠한 이유들의 그런 선택들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 봤어요. 몇몇 파나소닉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영상들을 보고 저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바디를 누군가가 까면은 저도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파나소닉 바디들을 다 싫어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심지어 가장 최근에 출시한 S1R2 같은 경우는 자세한 리뷰는 우리 로켓펀치님 채널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로켓펀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뭐 어깨너머로도 보고 그리고 제가 로켓펀치님이 촬영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저도 S1R2를 가지고 촬영을 해봤는데 솔직히 결과물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색감도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고 심지어는 8K 화질이 제 불안호랑 견주어도 전혀 꿀리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야 이거 다음에 출시할 그 S1H 마크 2 그런 바디들은 저도 되게 기대가 돼요. 솔직히 제발 파나소닉이 잘 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제발 잘 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해요. 이런 식으로 뭔가 비판하는 그런 영상들이나 아니면 뭔가 비추한다 이런 영상들을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 오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얘는 파나소닉을 애초에 싫어한다. 저 싫어하는 카메라 회사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카메라 자체를 좋아해요. 심지어 이번에 시그마에서 출시한 BF 카메라도 되게 마음에 들고 심지어 제 돈 주고 살 생각도 지금 있어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근데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존 유저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파나소닉에서 출시한 카메라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최소한 저는 그 기본적인 기대치에는 이제 만족을 시키고 신제품을 출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2세대로 넘어오면서 파나소닉이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와 이제 강점들을 뭔가 내려놓고 뭔가 0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전 좀 답답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왜 파나소닉이 망하길 바라겠어요. 그게 저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파나소닉이 오히려 잘 돼야 캐논이나 소니 같은 브랜드들도 긴장을 하고 더 좋은 바디를 내줘요. 요즘 추세가 좀 이상하긴 한 게 다양한 제조사들이요. 더 이상 뭔가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기능들, 야, 이 기능을 넣어줘? 싶은 그런 신박한 기능들을 더 이상 잘 안 넣어줘요. 이상하게. 이게 이런 현상이 작년 중반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캐논에서 출시한 이 바디를 보고 소니에서 또 바디를 출시를 하는데 소니에서 나온 바디도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고 소니에서 나온 바디를 본 다음에 뭐 다른 뭐 니콘이든 뭐 파나소닉이든 이런 회사들에서 나오는 바디를 보는데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근래 나온 바디 중에서 야 이거 신박하다 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너무 좋은데 너무 업그레이드 잘 되는데 싶었던 바디가 과연 있었나요? 저는 솔직히 많은 부분에서 실망을 하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카메라 브랜드들이 전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돼야지 자기들끼리 무한 경쟁을 하면서 스펙은 많이 넣어줘도 가격은 낮추는 그런 저희 소비자들한테 좋은 현상이 일어나지 뭐 파나소닉이 망해야지 내가 응원하는 팀 소니, 스팀, 캐논이 잘 돼. 그런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잘 된다고 저한테 무슨 이득이 있죠? 저 이득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겨야 될 거는 저희 소비자들이지 회사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랑 여러분들은 같은 편입니다. 이게 아무리 제가 카메라 유튜버고 그리고 제가 뭐 프로덕션 감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카메라도 구입을 하고 렌즈도 구입을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저도 돈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무조건 브랜드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카메라들이 더 좋아야지만 저희에게 이득입니다. 뭔지 알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GH7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래 마이크로 포 서드 센서를 쓰는데 익숙하고 이제 그 센서를 사용을 해왔고 뭔가 GH5나 GH6에서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다 라고 한다면은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GH7.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했던 얘기들을 듣고 얘는 그래도 색감이 많이 유지됐나 봐. 얘는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괜찮은가 봐 해가지고 구입을 할까 고민을 하신다면은 일단 기다리세요. 일단은 기다리세요. 일단은 기다리시고 당장 여러분들의 그 힘들게 번 돈 쓰지 마시고 조금은 더 존버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 돈 써가면서 이제 경험치를 쌓고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을 이제 한번 나눠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나소닉도 제발 정신 차리고 잘 됐으면 좋겠고 지난 시간에 다뤘던 캐논도 제발 정신 차리고 잘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제가 다룰 뭐 후지든 니콘이든 소니든 전부 다 제발 브랜드들이 각성을 하고 다음 제품부터는 좀 더 신박하고 더 좋고 자기들끼리 경쟁을 막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자, 아무튼 요 정도면은 제가 이 영상의 제목을 왜 그렇게 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선 무엇을 다룰지 여러분들이 댓글에 많이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신 제품들 다 남겨주시면은 제가 만약에 사용을 했지만 뭐 지금 안 가지고 있거나 한 건 상관없이 사용을 했었던 그런 바디라면은 제 경험을 떠올려가지고 어떤 점들이 아쉬웠는지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컨텐츠를 제작을 할 테니까 아래 댓글창에다가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에 대한 생각들도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한 질문들은요 저희 이고미디어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남겨주시면 조금 더 자세히 좀 더 길고 상세하게 제가 답변을 남길 수 있으니까 저희 카페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상 이고미디어 감독 김비도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